최근 한국과 중국을 여행한 한 외국인이 두 나라에 사소할 수 있지만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한다며 글을 작성했습니다. 보통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에겐 아주 소소한 것들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국 자동차 사진 한 장과 함께 "이 파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글이 올라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선 너무나 흔한 거라 평소에 딱히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기하게 보진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선 처음 보는 생소한 거라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해당 사진을 본 한 외국인은 한국은 주차장이 좁고 빠듯하기에 문콕이 자주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의 차와 내 차를 보호하기 위한 스펀지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한 외국인은 한국인의 남을 위한 배려가 너무 사랑스러워라며 한국인이 존경스럽다 말했는데요. 사실 자동차 문마다 파란색 스펀지가 붙어 있는 건 외관상 보기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차를 그리고 남의 차를 문콕할 바에는 차라리 멋이 좀 없더라도 문콕 방지 스펀지를 붙이자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 스펀지는 은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종종 위치를 잘못 붙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많이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한국인에겐 너무 흔한 문콕 방지 스펀지가 외국에선 사용하지 않다 보니 생소하여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사소한 모습들이 외국인들에겐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 여성은 한국과 중국을 여행하고 가방 안에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다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녀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28살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으로 이사 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제 2외국어로 꼭 중국어를 배우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10년 정도만 지나면 중국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할 것이며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곧 큰 돈을 벌어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가장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아빠의 의견에 동의하며 웬만하면 아빠 말을 들으라고 하셨죠. 저는 솔직히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빠의 단호한 태도와 용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중국어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아빠의 말은 어느 정도는 맞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론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굳이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어도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큰 돈을 벌어주는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아빠를 뿌리치고 스페인어를 배웠을 거예요. 중국에 대해 조금도 관심 없던 10대의 저와 그리고 20대가 된 지금까지도 중국에 대해 알고 싶지 않고 궁금하거나 저의 흥미를 끄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다른 나라인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한국의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중국으로 이사를 왔는데 유일한 장점이라면 이곳은 의외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한국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보다는 말이죠.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맞는 친구를 찾아도 제 중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건지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결국 저와 깊은 친구 관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제가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선 따돌림도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이것의 영향으로 좋은 친구 관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중국으로 이사 온 지 5년 정도 됐고 회사 생활도 세 곳에서 4년차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저는 중국에서 예토리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느끼는 감정일 테지만 저는 유독 이것을 심하게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외로움이나 회사에서 은근한 따돌림,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은
저를 극한까지 몰아넣는 괴로움은 아닙니다. 나름 강인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부분에선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말하기도 미안한데 다름 아닌 중국인 그 자체입니다. 모든 중국인이 싫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잘 씻지를 않아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좀 씻는 편이지만 30대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2일, 3일에 한 번 씻으면 많이 씻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도 더러운 사람들은 5일 동안 안 씻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인은 미국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참고로 5일 동안 씻지 않는 미국인은 저의 언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동안 집안에서 컴퓨터로 드라마만 보다 머리가 간지러웠는지 머리 감아야겠다 말하며 화장실로 가서는 앞머리에만 깨작깨작 물을 묻히곤 머리 감았다며 나오더군요. 저는 언니에게 너랑 결혼할 남자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사람이랑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이야? 불쌍해라고 말해줬죠. 그러나 언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는 언니는 작년에 2살 많은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의 가족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런데 중국에서 저의 언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40대, 50대 상사들은 조금의 과장 없이 입에서 저희 아빠 발냄새가 났습니다. 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입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건가 싶었죠. 저도 정말 처음엔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최대한 숨을 쉬지 않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코를 찌르는 그 냄새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최후의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혹시나 코로나일 수도 있다며 착용 이유를 말했으나 1달, 2달 시간이 지나도 일할 때 마스크를 벗지 않자 사람들은 뒤에서 저에 대해 안 좋게 말을 하더군요. 저 역시 원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하는 것도 짜증나고 내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일해야 되는 건지도 화가 났고 얼굴에는 점점 트러블은 생기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심지어 제 말이 안 들린다며 얼굴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냄새가 마스크 안에서 맴도는 것 같아 더 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마스크를 쓴 이유는 여러분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며 저의 첫 번째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 종종 미국인들 사이에 껴있으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암내가 난다는 말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중국에 와서 그 말을 너무나 크게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2번째 직장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아, 그냥 중국인들은 양치질을 잘 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요. 길을 걷다 보면 상의를 입지 않은 혹은 배꼽 위까지 보이도록 옷을 입은 남성들이 길을 걷고 있고 버스를 타든 어디를 가든 그들에게서 나는 기분 나쁜 냄새에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동할 땐 웬만하면 택시를 이용하고 쉬는 날에는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 때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하고 왔는데 저는 천국이 있다면 이곳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항 및 지하철 안내 데스크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혹은 길을 물어보기 위해 아무에게나 말 걸어도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명도 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밖에서 좀 걸으면 땀이 나는 5월임에도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내내 제발 중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청결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지하철에서 제 옆에 있던 남성의 가방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다름 아닌 휴대용 칫솔이었어요. 네모난 플라스틱 통에 치약과 칫솔이 들어 있었죠. 저는 중국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거의 못 봤는데 한국에서 우연히 옆에 있던 남성의 가방 사이로 휴대용 칫솔이 보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한국인들은 이를 잘 닦는 청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우연히 휴대용 칫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건가 싶어 다음날 같이 한국을 여행하는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길을 걷고 있는 예쁜 한국인 여성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가방 안을 구경해도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와 친구를 경계하듯 눈을 살짝 찌푸렸고 제 친구는 다급하게 그녀에게 우리는 미국 유튜버이고 한국인들은 가방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가방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보여준다면 사례로 10,000원을 주고 있다며 순발력을 발휘했습니다. 10,000원은 약 $8 정도 되는 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는 사람이 심지어 외국인 2명이 갑자기 와서 가방을 구경해도 되냐 물어본다면 경계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괜히 그녀에게 다시 미안해지네요. 친구의 말을 듣던 그녀는 경계가 약간 풀렸는지 가방을 구경해도 된다 말했고 우리는 혹시 휴대용 칫솔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가방 안에도 휴대용 칫솔이 있더군요. 하나 의아한 것은 데오드란트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국인들은 원래 휴대용 칫솔을 갖고 다니냐 물어봤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이를 닫기 때문에 보통은 회사나 학교에 두고 다니거나 갖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대체 이런 천국 같은 나라를 바로 옆에 두고 우리 집의 김씨 왜 중국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순간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지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인보다 중국인들 가방 안에 있어야 될 게 휴대용 칫솔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그녀에게 고맙다며 10,000원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며 걸어갔습니다. 돈까지 거절하는 것까지 저는 한국은 그냥 천국이며 천사들이 나라로 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분명 중국에서 한 달에 $5,000 이상 벌고 있기에 과거 아빠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하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이 저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우 진지한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회사를 다닐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예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저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많은 돈과 과거의 시간을 포기할 정도로 고민이 될 거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은 회사를 구하는데 큰 이점일 수 있으나 문제는 제가 다시 한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어떤 결정을 하든 최소한 이곳 중국에서 사는 것보단 더 나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중국에서 일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이겨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종종 지하철을 타다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암내를 맡아본 경험이 최소 한 번은 다들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암내가 가장 안 나는 나라라 다행이긴 한데 분명 냄새가 큰 고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